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형균 선생이고요. 촬영을 참 많이 했습니다. 횟수로만 한 15년 정도 했어요. 인강 촬영만.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카메라하고 PD님 저 이렇게 셋만 있는 상태에서도 촬영을 많이 했고요. 현장 촬영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학원 영어 선생 경력에 비해서 인강 촬영 경력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뜬금없이 이 얘기를 왜 시작하느냐. 촬영을 하다 보면 그 촬영해야 되는데 아유 힘들다 이렇게 생각이 될 경우도 있고요. 빨리 찍고 싶다.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 또 우리 학생들이 그 강의를 어떻게 봐줄지 굉장히 궁금한 강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찍으려고 하는 이 별표 노트 구문 특강, 단기 구문 특강은 후자의 경우에 해당됐어요. 어제부터 계속 마음이 약간씩 설렜습니다. 어떻게 찍을까? 또 어떻게 학생들이 받아줄까? 또 나의 노력을 얼마나 이해해 줄까? 이렇게 생각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강의를 봐주실까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떤 경로로 이 강의를 알게 되셨을까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아마 당분간은 저의 수강생들 또는 우리 에듀피디 학생들 이런 친구들이 많이 보겠죠. 그래서 저를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이게 또 효과도 극대화되는 거고요. 그래서 에듀피디 수강생들이면 사실은 제 기본서 강의를 한번 완독하고 적어도 구급차 구문 강의, 기초문법 강의는 좀 끝낸 친구들이 들어야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강의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공부 이제 막 시작하는 친구가 들으면 뭔 소리 하냐 이럴 강의거든요. 어쨌든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설레고 보람된 올해에 제가 노력한 가장 개인적인 역작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역작으로 봐줘야 역작입니다만 제 개인적인 인생의 어떤 기록물로는 아주 오랫동안 저에게 기억남을 그런 책이에요. 일일이 손으로 다 썼고요. 타이핑 칠 수 있었고 그게 오히려 더 빠르고 쉬웠을지 모르지만 학생들에게 제가 칠판에 판서한 거와 동일하게 보여주고 싶었고 그래서 제 글씨를 제가 엄청나게 글씨를 잘 쓰는 건 아닙니다만 그대로 한번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고도 똑같이 그냥 그대로 띄웠어요. 여러분들이 책을 그대로 보실 수 있게끔 30분 10강 정도로 계획하겠습니다. 그래서 10강 정도를 찍으려고 해요. 한 번에 10개씩 해야 될 거고요. 아마 제가 오늘 10강을 다 찍게 된다면 영문법 그리고 기초 구문에 대한 거의 모든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강의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단기 구문 정리 비법 특강 그렇습니다. 구문 공부예요. 언제나 말씀드렸지만 구문이라는 건 독해와 문법 그 사이에 있어요. 그 사이에 있기 때문에 어떤 게 더 문법에 가깝고 독해에 가깝다 말할 수 없거든요. 문법과 독해 사이에 있는 그 구문을 아주 짧은 시간에 정리하자라는 게 제가 만든 100개의 별표 노트였습니다. 별표 노트 공부 방법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 꼭 기억하시고 이대로 따라 주셔야 효과가 나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구문이 공부되어 있는 상태에서 봐야 됩니다. 저하고 현장 강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공부가 좀 된 친구들 그 다음에 인강을 통해서 저의 어떤 그 구급차나 기본서 같은 경우가 한 바퀴 돌아 있는 친구들 아니면 다른 선생님께 들었지만 기본서 정도 한 바퀴 완독한 친구들 영문법은 한 바퀴 돌았다 나는 고등학교 때 수능 준비하면서 스트럭처 강의를 좀 들었다 이런 분들이 들어야 도움이 되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초보자가 시작하시면 안 돼요. 초보자가 할 수 있는 그런 쉬운 책이 아닙니다. 결코 쉬운 책이 아니므로 반드시 복습을 하고 외우셔야 돼요. 이 외우지 않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외우냐? 반드시 스스로 테스트를 하는 게 좋습니다. 테스트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암기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별표 노트 여러분 좀 다 갖고 계실 텐데 예쁘죠? 예쁘게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책인데요. 그 안에 제 글씨가 없는 책도 있어요. 저는 무지책이라고 불렀는데 일부러 그런 책도 만들었었어요. 학생들이 그걸 받고 자기 글씨로 옮겨 적으면서 공부할 수 있게요. 그래서 일단 쭉 보고 외우고 제 글씨로 공부했지만 나중에 시험을 볼 때는 다 외운 다음에 자기 글씨로 쓰는 거죠.
심지어 제가 글씨를 쓸 때는 컬러였거든요. 그 색깔까지 그대로 기억하면서 말이죠. 그럼 자기 글씨에 자기 노트가 됐잖아요. 예, 그러면 그게 영원히 가는 거거든요. 영원히. 그래서 요거 가지고 제가 올해 한 6개월 정도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 수업을 하고서 뭐 좋은 결과를 내 가지고 이제 그 책 선생님한테 좀 줘라라고 했을 때 학생들 대부분이 안 주더라고요. 마치 기념품처럼 갖고 있고 싶다. 예, 그래서 안 줬어요. 그래서 저한테 많이 주지 않았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자기 글씨로 테스트를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충분히 제가 무슨 말씀 드렸는지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그럼 자, 1강 한번 들어가 볼게요. 1번. 자, 1번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거하고 똑같죠? 여러분이 갖고 계신 책을 뜯어서 스캔을 뜬 거기 때문에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제 글씨입니다. 아마 제 강의 들어보신 분들은 아 맞아 선생님 글씨야 이렇게 생각이 되실 것 같아요. 뭐 똑같죠. 뭐 그게 어디 가겠습니까? 다만 여러분들이 뭐 와 너무 글씨 잘 쓴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졸필이다 못 알아보겠어 저게 뭐야 라는 글씨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지금 글씨는 검은색 글씨로 하나인데 사실은 저는 컬러로 썼거든요. 근데 이제 인쇄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걸 전부 다 컬러로 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냥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예,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이제 처음 할 건 가정법인데요. 자, 가정법 어렵습니다. 자, 이제 천천히 한번 잘 보세요. 가정법 과거는 현재 시제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가정법 과거, 현재 시제예요. 그럼 가정법이라는 시제 없어요. 가정법이라는 건 시제는 없는 거예요. 그냥 현재 시제인 겁니다. 그럼 가정법 과거 완료는요? 과거 시제예요. 이거부터 정리하세요. 무슨 가정법이 따로 무슨 시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가정법 과거는 현재 시제,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시제. 딱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돼요. 이렇게만. 그럼 가정법 과거가 뭔데? 현재 시제인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한 반대 상상이죠. 그래서 가정법은 반대 상상이다. 제가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가정법은 지금 내 눈앞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한 머릿속 반대 상상이라고요. 그게 가정법 과거입니다. 그럼 가정법 과거는 무슨 시제라고요? 현재 시제입니다. 그럼 가정법 과거는 공식이 어떻게 되나요? 사실 공식이란 말 쓰고 싶어 하지 않지만 뼈대를 이루는 구성이라고 봐주세요. if 주어 과거 동사, 주어 우쿠마 동사 원형입니다. 이게 가정법 과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갑자기 툭 던지려면 어느 정도 알아듣는 분이 들어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지 않겠어요? 생판 가정법 배운 적도 없는데 if 주어 과거동사 주어 우쿠마 동사원형 그러면 어렵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하셨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제 구문 마무리 강좌예요. 제가 그 어떤 선생님보다 스트럭처 강의를 많이 했고 제 개인적으로 동영상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 군데서 촬영을 해서 많이 업로드를 시켰고요. 1, 2, 3, 4, 5단계로 나눠지는데요. 프린시피아 강좌와 더불어서 마무리 강좌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결코 쉬운 책은 아닙니다. 잊지 마세요. 외울 게 수두룩하고요. 자, if 주어 과거동사 주어 우쿠마 플러스 동사 원형입니다. 우쿠마 문장에서 이런 조동사가 나오면 가정법이라고 의심할 줄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제가 늘 저에게 수업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가정법의 본질은 조동사에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의미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하는 것은 결국 가정법이라는 이 문장이 얘가 가정법이 아니야를 알아볼 수 있는 건 결국 우드 쿠드 마이트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should를 쓰지 않았어요. should를 가정법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냥 우쿠마 동사원형입니다. 만약 주어가 동사원형 한다면, 과거 동사 한다면 주어가 동사원형 할 텐데 무슨 시제로 해석했어요? 현재 시제로 해석했잖아요. 여기서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될 건 과거 동사를 쓰는데 만약에 비동사가 필요하다면 무조건 인칭수에 상관없이 were 쓴다. was를 쓰진 않는다. if I were you라고 하지 if I was라고 하지 않죠. 가정법 과거의 또 특징이잖아요. 비동사가 필요하다면 무조건 were가 아니라 내가 지금 돈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if I had money죠. if I had money 내가 너에게 그 물건을 사줄 텐데 I would buy you 너에게 the thing 그 물건을 사줄 텐데 하겠죠. 이게 가정법 과거입니다. 그러면 가정법 과거 완료는요. 요 과거보다 하나 더 과거로 가야 되니까 had pp. if 주어 had pp. 주어 우쿠마 have pp. 여기다 과거 시제 쓰면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여기가 동사원이니까 여기 과거 쓰면 되잖아요. 근데 조동사 된 동사 원형 써야 되죠. 그래서 과거를 못 쓰잖아요. 그래서 과거형을 나타내는 동사 원형을 맞춰줄 수 있는 건 have pp였다. 그래서 만약 주어가 had pp 했다면 과거에 우쿠마 have pp 했을 텐데 과거에 그래서 했다면 했을 텐데 이게 과거잖아요.
완벽하죠? 예, 이게 과거입니다. 그래서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는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되는데, 이제 최근에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왔던 건, 누가 뭐래도 요거죠, 요거. 예, 그렇죠. 딱 표시해놨잖아요, 제가. 요렇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if절에는 과거 시제로 주고, 주절에는 동사 원형, 현재 시제를 준다고요. 이런 얘기 우리도 많이 하잖아요. 와,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공부를 좀 열심히 했다면, 아유, 지금 이 모양 이 꼴은 아닐 텐데, 이럴 수 있잖아요. 충분히 예, 그게 가정법 과거 완료와 과거를 섞은 혼합가정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혼합가정법은 그럼 선생님 시제가 섞여 있는데 어떻게 구분합니까? 간단해요. 반드시 뒤에 now를 주게 돼 있습니다. now가 없으면 혼합가정법으로 주지 않거든요. now나 today 같은 명백한 현재 부사를 줘요. 그래서 if절은 had, pp인데 주어는 would, could, might 플러스 동사원형 now예요. 이게 조금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여러분은 보이시죠? 동사원형 now. if 주어 had, pp 주어 우쿠마 동사원형 now. 이게 혼합가정법. 과거에 그랬다면 지금 이럴 텐데. 됐죠? 그럼 이제 어떤 분들은 딱 머릿속에 생각을 하죠. 아니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는 없습니까? 있어요. 이렇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예, if절에서 현재를 쓰고 과거에 그랬을 텐데 있는데 이런 말은 잘 쓰이진 않아요. 시험에는 요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렇게 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간접 의문문. 어우, 가정법을 겨우 정리를 좀 하고 왔더니 또 바로 그냥 간접 의문문이에요. 간접 의문문이라는 건 핵심은 원위치죠. 원위치.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 동사, 평서문이라고 하죠. 이 평서문을 의문문으로 전환하라 그러면 요 동사가 앞으로 튀어나가서 동사, 주어를 만들죠. 이게 의문문이잖아요. 근데 요 동사가 무슨 동사여야 돼요? 비동사 혹은 조동사여야 튀어나오는 거죠. 만약에 일반 동사면 어떻게 해요? do를 부르고 요렇게 쓰겠죠? 설마 이걸 모르진 않으시겠죠? 비동사나 조동사가 튀어나오는 의문문. 조동사 do가 튀어나오는 의문문. 그럼 요건 무슨 동사냐면 우리가 일반 동사라고 했습니다. 지금 제가 쓴 요 두 개, 빨간색으로 쓴 요 두 개가 의문문의 기본 어순이잖아요. 그런데 요 의문문이 분명히 물음표가 있는 이 완벽한 의문문이 어떤 문장에 들어가서 일부가 되면서 그 의문부호를 잃어버리는 게 간접 의문문이에요. 간접 의문문. 그래서 I know, 나는 알아요. 뭘 아는데요? 나는 뭘 아는데 이거를 알아요. 그럼 여기 자리는 누가 뭐래도 know의 목적어 자리거든요. 이 know의 목적어 자리로 의문보가 그대로 들어올 때 얘를 버리고 와야 되기 때문에 vs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주어 v로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때 이 앞에 의문사가 있느냐 없느냐로 나눠서 없는 건 yes, no question, 있는 건 wh question이라고 나눠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원위치 시키는 건데 vs 뒤집어진 조동사 비동사는 sv로 두 주어 동사의 일반 동사는 do만 없애고 주어 동사로. 그럼 상식적으로 당연히 do가 아니라 does였으면 s 붙이면 되는 거고요. dd였으면 과거 시제 돌려주면 되는 거겠죠. 이럴 때는 yes, no question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럴 때는 접속사로 if나 whether를 불러서 뭐뭐인지로 쓰게 해야죠. 특히 뭐뭐인지라는 의문문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불확실한 정보고요. 명사절 주어 목적어 보호로 쓰이는 거죠. 원래 간접 의문문 자체가 명사절 주어 목적어 보호로 쓰이는 거예요. 핵심어는 이렇게 원위치라는 거고요. 다 정리가 되시죠? 예, 그 다음에 if나 whether 접속사를 부르기 때문에 요 if나 whether가 다 뭐뭐인지라는 뜻이어서 I know that 요게 맞죠? 나는 that 뒤에 부분을 안다니까. I know if 나는 인지 안다. 좀 이상하죠? I don't know if 나는 뭐뭐인지 모른다. 말 되죠? 예, 그렇게 쓰는 거예요. 확실한 정보는 that을 쓰고 불확실한 정보는 if나 whether절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의문문에 이렇게 뒤집어진 그런 의문만인 게 아니라 이미 WH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도 있잖아요. 그걸 우리는 WH 퀘스천이라고 하는데 그때도 똑같습니다. 원위치 시키는 건 똑같죠, 당연히. 그런데 if나 whether를 부를 필요가 없이 접속사로 의문사를 그대로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무슨 절이 되냐면 의문사절이 돼서 명사절이 되는 거죠. 그럼 명사절 정리가 됐겠네요. 대절, whether if절 여기 있잖아요. whether if절 그리고 의문사절. 하나 더 남은 게 관계대명사 what절이잖아요. 선행사를 먹었으니까. 그래서 명사절 항상 이 5개라고 하는 거예요. 대절, whether, if, 의문사절, 관계대명사 what절. 그럼 that과 what의 구별만 할 줄 아신다면 간접 의문문 3개면 명사절은 끝났잖아요. 대절, whether절, if절, 의문사절이요.
그런데 또 이제 심화로 가시면 우리 공무원 학생들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상상 가정 동사가 나왔을 땐 의문사를 문장 맨 앞으로 뺀다. think, imagine, suppose, believe, guess 이런 구문이 나오면 문장 맨 앞으로 뺀다. 이런 동사는 yes, no로 대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의문사를 앞으로 빼는 거죠. yes, no로 대답할 수가 없잖아요. do you think 하는데 yes, I do가 안 되거든요. do you think how old I am? 너는 내가 몇 살이라고 생각해? yes, I do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how old do you think I am? 넌 내가 몇 살이라고 생각해? 할 때 I think you are 8 years old, 8살이라고 생각해. 이렇게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상상 가정 동사가 뭐냐면 think, imagine, suppose, believe, guess입니다. think, imagine, suppose, believe, guess 5개 대표 상상 가정 동사. 이런 게 나올 때는 당연히 의문사가 문 앞으로 나간다. 됐나요? 정리해보시면 간접 의문문이 뭐라고요? 원래 의문문이었다가 어떤 문장의 일부가 들어가면서 물음표가 없어진 것. 그럼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원위치. 왜? 물음표가 없어졌으니까. 그 다음 구분은 뭐라고요? 의문사가 없는 게 있고 있는 게 있고. 그럼 있는 게 있으면 그대로 쓰면 되고 없으면 if나 whether절을 쓰면 되고 그 if나 whether절은 상당한 불확실한 정보를 끌고 오는 명사절로 쓰이고 의문사절은 그대로 의문사 의문 갖고 가면 되고 think, imagine, suppose, believe, guess 상상가정 동사는 의문사가 앞으로 튀어나가면 되고 됐죠? 딱 정리하면 되죠. 자, 이번엔 강조입니다. 강조. 예, 뭐 강조는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요런 게 이제 문장에서 탁탁 보여야 되는데 지금까지 1번, 2번의 가정법과 간접 의문문은 사실 문법책에서 많이 보셨던 거죠. 그게 1번, 2번 보세요. 뭐야, 문법책하고 뭐 다를 게 없잖아. 뭐하러 이거 뭘 따로 사서 봐. 아니에요. 너무 섣부른 판단을 하지 마세요. 이런 건 문법책에 정리된 건 없어요. 제 기억에는 이렇게 정리한 문법책은 없다고요. 분명히 없었습니다. 잘 봐주세요. 예, 강조는 크게 품사, 강조와 문장 성분, 강조로 나눠지죠. 품사 강조는 당연히 명사, 동사, 대명사, 형용사, 부사 이런 걸 강조한다는 거고요. 문장 성분 당연히 주어, 목적어, 보어를 강조하는 거죠. 수식어까지. 그렇게 나눠야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명사를 강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바로 앞에서 the very. 요 탁꿈이죠. 바로 그 이렇게. 바로 그 명사. 그 다음에 동사는요, do, 이렇게. 정말로, 그 동사. 자, 그럼 해보세요. I wanted to go to the party. 나는 파티에 정말 가고 싶었어. I wanted to go. want를 강조하면요, do wanted일까요? 아니죠. did want겠죠. 정말 원했어. 이렇게. 앞에다 do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동사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want가 제일 좀 예를 들었으니까. 얘 강조해라. 그럼 do 쓰면 되죠. 근데 주어가 3인칭 단수조여서 s가 있어요. 그럼 얘가 does 되면 되죠. 얘가 왜 과거 시제예요? 그럼 얘가 did 되면 되는 거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do want, does want, did want 세 종류의 하나 가지고 동사 강조. 그 다음에 형용사와 부사죠. 기본적인 형용사 부사는 very가 하는 거죠. 아, 그렇다면 very라는 놈은 완전하게 뭐구나? 당연히 강조하는 그런 단어구나. 명사를 강조할 땐 바로 그, 형용사나 부사할 때는 매우겠죠. 근데 여기 바로 그가 됐는데 이 앞에 더가 붙은 건 이 명사 때문에 붙은 더죠. 그러니까 very는 언제나 바로 그예요. 근데 형용사 부사에 매우라는 걸 very가 꾸밀 땐 걔가 원급일 때. 그럼 비교급일 때는 어떻게 해요? much, even, still, far가 꾸미죠. 이게 비교급 강조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much, even, still, a lot, far 이렇게 그대로. 그 다음에 여긴 써있지 않지만 최상급도 있죠? 최상급. 얘는 원급, 얘는 더 뭐뭐한 비교급, 최상급. 이걸 강조할 수 있는 건 by far. 이렇게 by far로 꾸미고요. by far는 우리가 흔히 뭐 단연코 이렇게 해석하죠. 단연코 가장 크다. 단연코 제일 비싸다. 단연코 제일 재밌다. 이게 단연코. 그래서 최상급은 by far예요. 단연코. 근데 여기 far가 있잖아요. 근데 이 앞에 by 있어도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최상급 강조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당연히 시험은 언제나 요 5개에서 나오죠. 그래서 여기다 별표를 쳐놓은 겁니다. much, even, still, a lot, far. 이게 품사 강조입니다. 여기다가 제가 또 쓰진 않았지만 의문사 강조 같은 것도 있죠.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가 의문사인데요. 그 앞에 누굴 써서 뭐 in the world라든지 아니면 on earth라든지 이런 걸 쓰면 또 의문사 강조예요. 이렇게 뭐 바로 앞에서 쓰는 건 아니죠. 의문사가 저 앞으로 가겠지. 뭐 어수는 어쨌든 강조 표시를 한 겁니다. in the world 세상에나 on earth 도대체 다 도대체인데요. 이게 뭐 세상에나잖아요. 세상에나 네가 어떻게 이걸 했어? 도대체 뭘 샀다는 거야?
세상에 네가 어떻게 도대체 무엇을 다 강조 의문사한 거잖아요. 그래서 in the world와 oners는 또 의문사를 강조하는 겁니다. 이렇게 잘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장 성분을 강조해요. 주어나 목적어 그리고 수식어구. 그걸 우리는 이때 강조구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설마 처음 듣진 않으시겠죠? 이때 강조구문. 근데 중요한 건요. 동사하고 보어는 불가능합니다. 동사를 끄집어내가면 동사에 여긴 동사가 없어지니까 문장 구조가 말이 안 되고요. 그래서 동사를 강조하는 건 두였고요. 보어를 끄집어내가면 안 되는 건 보어가 명사만 되는 게 아니라 형용사도 되잖아요. 형용사가 쓰여져 있는 게 여기로 넘어가면 가주어 진주어랑 이때시 구분이 안 돼요. It is true that 하면 아무래도 가주어 진주어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형용사 보어와 동사는 불가능입니다. 그렇다고 명사 보어가 왔을 땐 되느냐? 그것도 안 돼요. 보어는 불가능입니다. 오로지 주어, 목적어, 수식어구만 돼요. 그럼 주어나 목적어로 쓰일 수 있는 품사는 뭐예요? 명사죠, 당연히. 수식어구는 무슨 품사고요? 부사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 강조구문은 언제나 명사와 부사만 쓰는 거예요. 언제나 주어, 목적어, 수식어구만 나오니까. 그래서 저는 제일 원하는 게 it is 해석하지 말고 앞에서 뒤로 가도 말이 되니까 해석을 뒤로 끊어가면 되니까. 그럴 때 it is that을 해석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석을 많이 했고요. 요 대시 뒷구조가 마이너스 1처럼, 왜냐면 요 주어 끄집어 오면 주어가 없어지죠. 목적을 끄집어다 여기다 놓으면 목적어 없어지죠. 수식어 끄집어다 놓으면 수식어가 없어지죠. 뒷구조가 뭔가 하나가 비기 때문에 관계사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가 끄집어 나가면 후, 사람 주어면요. 목적어가 끄집어 나가면 whom, 사물이면 which, 시간부사가 올라오면 when, 장소부사가 올라오면 where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it is that을 빼고 말이 안 된다면 이건 가주어 진주어예요. 구분까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문장 성분 강조는 누가 뭐래도 이때 강조구문이래요. 이때 강조구문에서 중요한 건 첫 번째 뭐라고요? 당연히 요 대시 who나 which, when, where로 바뀔 수가 있다. 관계사 성질이 있어요. 뒷구조가 비기 때문에. 두 번째는 it is를 해석하지 않고 던지고 뒤로 오면서 해석을 할 줄 알면 더 좋겠다. 세 번째는 it is를 뺐는데 문장이 말이 안 되면 이건 가주어 진주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예, 앞부분에 어려운 게 많네요. 자, 거주하다류입니다. 거주하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주하다의 대표동사는 inhabit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요 inhabit이 원래 habit이라는 습관이라는 타동사가 in이 앞으로 튀어 올라온 거거든요. in이 부사 성질을 잘 갖기 때문에 in이 앞으로 튀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inhabit이라는 단어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뭐뭐 있다 habit에서 in이 앞으로 올라서 그 안에 습관적으로 있는 거면 거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inhabit이 거주하다가 됐는데 요 in이 끌고 올라갔기 때문에 목적어만 떨렁 남았죠. 그래서 inhabit이 유일한 타동사로 수동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거주하다의 dwell이나 reside는 in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자동사라는 얘기죠. 자동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dwell, reside, inhabit의 결정적 차이점을 받으시면 되는데 시험에는 그럼 be dwelled, be resided가 나오면 이건 다 틀린 거란 얘기죠. 자동사라서 수동태 불가니까. 하지만 inhabit은 be inhabited가 가능한 겁니다. 타동사거든요. 뜻은 똑같지만요. 그 다음에 이 inhabit이란 말에서 거주지 habitat, 요것도 at 전치사가 뒤로 붙은 거예요. 얘는 부사화가 안 돼서 앞으로 못 튀어나간 거거든요. 그 다음에 dwell은 ing 붙이면 되고요. reside는 residence란 단어, 주거지 아시죠? 그 다음에 거주민은 inhabit, inhabitant, dweller, resident, resident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abide라는 단어가 또 있죠. abide 상당히 어렵고 중요한 단어인데요. abide가 그냥 목적어를 바로 받는 타동사가 되잖아요. 그럼 이건 기다리다 뜻이에요. abide 목적어를 기다리다. 목적어를 기다리다. 근데 abide가 in을 쓰잖아요. 거주하다예요. abide in, 거주하다. 그럼 여기에 abide를 쓸 수가 있다는 얘기네요.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공부 좀 하셨다면 제일 많이 봤을 표현은 누가 뭐래도 abide by, 지키다, 감수하다, 준수하다 이런 뜻이겠죠. abide도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좋겠죠. 언제 어떻게 시험지 나올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정보를 눈처럼 쌓아놔야 돼요. 눈이 쌓이는 건요, 내 눈에 안 보이거든요. 어느새 이렇게 쌓였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지식도. 제발
압축해서 뭐만 딱 공부해가지고 100점 맞을 생각을 버리세요. 그런 경우는 벌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요령을 찾고 뭔가 지름길을 찾으려는 친구 중에 좋은 결과를 얻은 친구를 본 적이 없고요. 예, 그게 현실이고 세상의 상식입니다. 저한테 메일 보내가지고 단어를 외워야 되는 거 뭐 700개만 뽑아주세요. 정말 실제로 그렇게 메일 보낸 친구가 꽤 많아요. 저한테 엄청 혼나는 거죠. 700개가 아니라 7,000개, 8,000개를 외워도 될까 말까죠. 어떻게 뽑습니까? 그걸 뽑을 수 있다면 제가 여기 있겠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요 단어만 외우면 다 나와요. 그럼 제가 뭐하러 여기 있어요? 그거만 딱 팔아가지고 팔고 돈 벌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고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영원생 안 할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지름길만 갖고 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저는 제가 이거를 이 백지에다가 이걸 막 쓰던 저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뭐 때문에 이렇게 썼겠습니까? 제가 어마어마한 돈을 벌려고 이걸 썼겠습니까? 예,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노력을 하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선생님의 모습으로 갈 때까지 차근차근 노력하는 거거든요. 내가 뭘 했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소복소복 쌓여오면서 어느 순간 제가 원하는 위치에 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마찬가지죠. 어바이드 바이 아는데 뭐 저렇게 복잡하게 외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발.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를 that만 써야 되는 경우 보세요. 지금 관계대명사를 that만 써야 되는 경우라고 하면 who나 which를 가지고 관계대명사 만드는 기본 과정의 메커니즘은 안다고 전제로 한 거예요, 제가. 관계대명사 who는 뭐 언제 쓰고, 주격 관계대명사가 뒤에 동사만 나오고,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뒤에 주어 타동사가 나와서 목적어 자리 마이너스 1이고, 관계대명사는 뒷구조 마이너스 1. 이런 걸 다 안다고 전제해서 쓴 거예요. 선행사가 사람이면 누구? who. 선행사가 사물이면 누구? which를 쓰는 건데 관계대명사를 that만 써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거 5가지입니다. 선행사가 something, anything, everything, nothing, nothing 이렇게 있을 때요. some, any, every, no입니다. 요게 한정사거든요. 요게 한정사기 때문에 한정사로 끝나는 명사면 무조건 that을 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금방 보시겠지만 something, which 이런 구조는 없어요. 물론 아주 커런트한 책들을 보면 뭐 타임즈나 이런 잡지를 보면 가끔 something 뒤에 which가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그런 건 그냥 쓴 거예요. 우리가 항상 우리 말에 맞게 문법적으로 말하지는 못하잖아요. 제가 지금 강의 시작한 지 한 30분 조금 안 됐는데 제 말을 다 텍스트로 쳐보면 우리말 어법에 맞지 않는 말이 상당히 많을걸요.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아직은 그래도 문법 문제에 something, which는 틀린 거라고 나옵니다. 선행사가 something, anything, everything, nothing은 which가 아니라 that을 써야 되는 거고요. 선행사에 이번엔 선행사 가가 아니라 어떤 선행사 명사가 있긴 있는데 그 명사를 all이 꾸며주거나 아니면 no가 꾸며주거나 아니면 the very, the same, the only가 꾸며주면 that을 쓴다는 거죠. 물론 all은 선행사 자체가 all이어도 that을 쓰죠. 그래서 all, that 이렇게. 그 다음에 뭐 the very 명사, 아까 the very가 바로 그라고 배웠잖아요. 명사 강조. the same은 ASB 또는 A that B. 그럼 그 대시면 똑같은 물건. the only 유일한 요런 게 붙어 있으면 that쓰죠. 선행사에 서수나 최상급이 붙어 있을 때 선행사가 사람, 사물 섞여 있으면 사람이면 who, 사물이 which인데 섞여 있으면 that. 선행사가 의문사이면 예를 들어 선행사가 who 의문사일 수도 있잖아요. 여기다 사람이라고 여기다 또 관계대명사 who를 쓰면 who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that을 쓴다 이거죠. 그런데 2, 3, 4, 5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번, 2번이 물론 중요한 거죠. 관계대명사 that에 대해서 작은 조언을 하나 하고 가는데 절대로 전치사와 함께는 안 쓰이니까 뭐예요? 그게 무슨 말이죠? 당연히 계속적 용법으로 쓰이지 않나. 요게 컴마가 뒤에 안 되니까 계속적 용법이 안 된다는 거고 전치사 끌고 올라와서 우리가 왜 in which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근데 in that 이렇게는 쓰지 않는다 이 말이죠. 물론 in that이란 접속사는 있어요. 뭐뭐라는 점에서. 하지만 그거 말고 관계대명사 분명히 뒷구조가 마이너스 1 관계대명사에서 in을 끌고 올라왔는데 in that 이런 경우는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컴마가 붙어서 계수조용법 즉 부가정보로는 쓰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6번 관계대명사의 삽입절. 뭐 이건 사실 너무 어려운 거죠. 관계사를 다 배웠어야지 아는 거거든요. 잘 보시면 주격 관계대명사 주어 동사 동사거든요. 제가 예문을 일부러 썼습니다. 보세요. 나는 그 사람을 알아요. 뭐 누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who냐 whom이냐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I think거든요. I think. 그럼 여기서 think의 목적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m이 답인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think의 목적어가 없어서 whom을 써버리면 whom I think라는 완벽한 절이 돼서 man은 꾸몄잖아요. 그럼 무장이 끝나야 되는데 그럼 본동사 is는 갈 데가 없다고요.
이 본동사 is가 갈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 I think는 삽입절입니다. 그럼 사실은 어디 있던 절이냐? 원래는 여기 있던 거죠. I think that 해놓고 I know the man who is wise 이거였다고요. 엄밀히 말하면 주절의 삽입입니다. 주절을 삽입시키는 이유는요, 종속절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그 남자가 아주 똑똑하다, 현명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주절이 삽입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떤 관계대명사가 있어요? 주어 동사가 왔어요? 요건 상상가정 동사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think, say 같은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단순히 think, imagine, suppose, believe, guess만 묶으시면 안 돼요. 그냥 모든 툭 던질 수 있는 동사는 다 되는 거예요. 여기서 주절을 이끌 수 있는 타동사는 거의 다 된다고요. 그런 경우에 다시 동사가 또 나오면 얘는 삽입절이다. 관계대명사가 나왔는데 뒤에 주어 동사가 있는데 다시 동사가 또 있으면 얘는 무조건 삽입절이다. 그럼 이 동사에 걸려있는 주격 관계대명사다. 이 얘기죠. 팁을 한번 보세요. I think에서 요거죠. think에 목적 없다고 해서 요거죠.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쓰면 안 된다. 요 whom을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관계대명사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고 다시 동사가 또 나오면 무조건 앞에 있는 주어 동사는 당연히 삽입절이다. 됐나요? 이해되셨어요? 요거 한 번만 딱 외우시고요. 여러분의 눈으로 한 번만 얘를 찾아내시면 돼요. 그러면 무조건 그냥 딱 내게 되는 겁니다. 원래 이함적이라고 하죠. 요즘에 제가 학생들하고 어디서 가르치든지 항상 싸우는 거예요. 오죽하면 제가 이씨니까 이름을 이함적으로 바꿀까 막 이런 농담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게 또 하필이면 암적 존재 같아가지고 못 바꾸겠다 막 농담하고 그러는데 이해, 암기, 적용 지금 제가 이 별표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좀 시켜드리면 여러분들 당연히 혼자 암기를 정확하게 하셔야죠. 정확하게 암기가 된 상태에서 내 눈으로 한 번만 탁 찾아내서 적용이 돼서 문제를 풀면요. 그 문법은 절대 안 까먹습니다. 절대 안 까먹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7번 관사의 위치인데요. 관사는 어와 아니면 더인 거 아시죠? 우리는 이 어를 부정관사라고 하고 더를 정관사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관사가 한정사예요. 한정사란 말을 제가 지금 두 번째 하네요. 한정사는 첫 번째 관사, 어나 더를 한정사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요, 소유격. 소유격으로 명사 꾸미잖아요. My book, your book 할 때 my, your 다 소유격이잖아요. 세 번째는 지시사. This book, that book, 지시사. 네 번째는 부정수량 형용사. so many예요, so many.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부정수량 형용사. 정해져 있지 않은 일정한 양을 나타내는 그냥 일부, 약간, so many. 요런 게 완벽한 다 품사는 뭐예요? 형용사거든요. 그런데 얘는 참 특별한 형용사라고 해서 한정사라고 명사만을 딱 꾸며주는, 한정해주는 한정사예요. 이 한정사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요, 1, 2, 3, 4 한정사를 절대 두 개 겹쳐 쓸 수가 없어요. 절대 두 개 겹쳐 쓸 수가 없어서 this is my book 이렇게 쓰면 틀렸다고요. 관사도 있고 소유격도 있잖아요. 이거 틀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my가 뒤로 넘어와요. 어떻게 넘어오냐면 this is a book 해놓고 of mine 하고 넘어온다고요. 소유격이 소유 대명사로 그리고 그 앞에 of를 불어서 넘어오죠. 한정사 두 개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of 소유 대명사 형태로 바꾸는 이걸 뭐라 부르냐면 이중소유격이라고 하죠.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of mine, 이중소유격. 그 다음에 한정사는 무조건 뭐냐면 맨 앞으로 와야 돼요. 이렇게. 어떤 명사를 꾸며줘요. 뭐 형용사가 명사 꾸미죠. 부사가 형용사 꾸밀 수 있죠. 이 관사도 이 명사 때문에 한정하려고 온 거죠. 그럴 때 위치가 언제나 맨 앞. 한정사의 종류 뭐라고요? 관사, 소유격, 지시사, 부정수량 형용사. 이게 한정사예요.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두 개 겹쳐서 못 써요. 두 개 겹치면 어떻게 하라고요? 소유격이 뒤로 넘어가서 of 소유된 명사, 이중소유격을 써요. 두 번째 특징은 뭐라고요? 무조건 맨 앞에 와야 돼요. 맨 앞에 왔잖아요. 그런데 그 예외가 있어요. 두 개. search어 형명, older 명사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어가 지금 뒤로 넘어왔잖아요. 이 search가 명사 꾸며주는 형용사거든요. 근데 어가 앞에 있지 않고 뒤로 넘어왔다고. 이건 대단한 거예요. 한정사가 자기 자리를 양보했기 때문에. 더도 마찬가지입니다. all, both, have 이 세 개만 저는 된다고 봐요. 아무리 어려운 공무원 시험도 다 됩니다. all 더 명사, both 더 명사, have 더 명사는 모든 명사, 둘 다 명사, 절반의 명사인데 이 더도 지금 뒤로 와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한정사의 기본을 가르치고 항상 학생들한테 all 더 명사와 search 형명
혁명만 외워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여기서 서치어 혁명을 바꿀 수 있는 건 서치를 so로 바꾸게 되면 so는 부사니까 형이 먼저 나오고 어명 뒤로 넘어오죠. so형 어명도 서치어 혁명이랑 같은 뜻인데 여긴 또 관사가 하나 더 뒤로 넘어왔죠. 왜냐하면 so가 형용사를 꾸며야 되니까 얘가 뒤에 물러나 준 거예요. 그래서 서치어 혁명, so형 어명, 올더 명사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고 한정사가 뭔지 그리고 한정사의 특징 두 가지 이중소유격을 만들어내는 거 수식 맨 앞에 됐나요? 예, 이렇게만 딱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이번엔 구별의 from입니다. 이 전치사는요 우리가 중요한 게 상당히 많아요. 뭐 금지방의 from도 있고 구별의 from도 있고요. 재생의 ove도 있고요. 제거탈취 경감의 ove도 있고요. 많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제가 몇 개는 슬쩍 읊었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탁탁탁 머릿속에 다 있어야 돼요. 예, 저처럼. 제가 지금 뭐 다른 뭐 찾지 않고 제 머릿속에 있는 걸 다 쓴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대로 나오면 되죠. 일단 기본적으로 구별하다는 distinguish 그리고 tell, know입니다. 여러분은 know가 보이면 무조건 알다라고 해석을 하겠지만 그 뒤에 from이 있다면 구별하다로 볼 줄 알아야 되고 tell도 무조건 말하다가 아니라 from이 있으면 구별하다 할 줄 아셔야 돼요. distinguish가 구별하다는 건 아실 거고요. 그런데 이 distinguish는요. A from B라는 요 A를 목적으로 받은 타동사도 되지만 between A and B를 받을 수 있는 자동사도 가능해요. distinguish는. 그렇지만 tell, know는 안 돼요. 무조건 타동사기 때문에. 자, 정리. tell, know가 말하다, 알다 말고 from을 받으면 구별하다의 뜻이다. tell A from B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distinguish는 A from B도 되고 between A and B도 된다. 자타가 겸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disentangle 좀 어려운 단어긴 한데요. 알아두시면 좋죠? disentangle 이것도 A from B로 쓰이면 A와 B를 구별하다 맞습니다. 근데 얘가 자동사로 쓰이면요. 이제 목적어가 없잖아요. 그 말은 이 disentangle이 자동사란 얘기거든요. 자동사란 뜻이면 해방시키다, 풀어주다예요. 구별하다가 아니라 disentangle from 하게 되면 풀어주다. 해방시키다, release의 뜻이고요. emancipate입니다. 해방시키다는 요 emancipate 요 단어 알아두시는 게 좋겠네요. emancipate, 해방시키다, 풀어주다, release. 요런 동사하고 동의어예요. 근데 물론 얘네는 타동사고 얘는 지금 자동사예요. 예, 그게 중요한데 disentangle은 A from B로 쓰이면 당연히 구별하다 타동사가 되는 거죠. 됐죠?